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집자를 말씀을 드렸죠. 그 집자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집자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왕이지 행서 임서를 하나 더 하는데 집잡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집자를 해서 공부를 학습하는 방법으로도 쓰지만은 옛날에는 집자를 해서 금성문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냐고 하면은 집자비라고 해요. 집자해서 비를 만드는 것이죠. 집자를 해서 비를 제작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집자비라고 그럽니다. 이 집자비가 시작이 된 것은 왕이지가 워낙 유명하고 당태종이 왕이지의 광신자여서 당태종이 집자 선교서라는 비문을 짓고 그것을 해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집자비를 만들어던 것을 집자 선교서라 해서 우리가 행서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집자 선교서가 있고요. 이게 최초의 집자비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672년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왕이지 글씨를 가지고 집자하는 유행이 생겨나면서 680년대 이르기까지 들어 집자비가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명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왕이지 집자비가 한 20여 기가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있어도 집자를 했더라도 집자를 한 사람의 전문성이나 집자를 하는 그 재료에 따라서 같은 왕이지 글씨라도 우열이 있기 마련이겠죠. 기술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안목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집자 선교서는 최초의 비로소 집자비로서 제일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대표적인 집자 선교서주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그 뒤에 나온 것 중에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흥복사반비라는 게 있습니다. 흥복사비라고 하고 흥복사 그 돌이 깨져가 두 개로 깨져서 반틈만 나왔기 때문에 단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712년이에요. 721년. 그래서 약 집자 선교서와는 한 50년 차이가 나죠. 거의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식이라고 해도 될 만큼 됩니다. 이 사이에 두 기의 왕이지 집자비가 있었는데 서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이 두 개의 왕이지 집자비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왕이지 책 중에서도 1차적으로 제가 난정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 난정서는 사실 당태종이 영향에 의해서 제일 유명하지만은 이것은 왕이지 친필은 아니고요. 집자비가 아니고 왕이지의 글씨를 초당의 3대가들이 임서를 해가지고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유명해서 왕이지 난정서를 왕이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법첩을 택하는데 이 대표적인 왕이지 집자비가 있는데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자비로서 글씨도 서품이 개하는 것 중에 집자 선교서가 있지만 이 집자 선교서는
문장이 워낙 길무로 해가지고 글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해서부터 초서까지 굉장히 혼합이 되어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로서는 방대하고 한데 서품이 조금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흥복사비는 문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짧으면서도 그것을 편집한 사람이 아주 안목이 조금 상당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장법이나 자법이 고르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흥복사 단비를 쓰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복사 단비를 써서 왕이지 글씨 체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집자성교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자성교서를 조금 서체의 다양함을 조금씩 절충해 감으로써 왕이지 글씨를 공부하는데 대표적인 3대 법첩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흥복사 단비를 왕이지 글씨 법첩 2번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흥복사 단비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출토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용이 어떠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흥복사 단비는 명나라 만력연간이래요. 서안에 섬서성 서안에 성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쌓고 이 외지에다가 물을 가두었죠.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드뭅니다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라고 하는데 성 주위를 둘러싼 호수가 있습니다. 그 성호를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전체 비신 중에서 상부가 결실이 되고 하부만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규격상으로 보면 비가 한 38, 폭이 38이고 길이가 한 130, 1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이 결실이 됐어요. 하단이 되어 있고 글씨가 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옆으로 줄 수는 행수는 38칸. 여기 38칸인데, 여기 38이 아니고, 요거는 행수고, 요게 90입니다. 92. 92에 126이고, 글씨를 쓴 행수가 38행. 그리고, 요 밑으로 글자 수가 행서이기 때문에 글자의 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22자에서 25자 정도씩 배열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수가 730자, 자수는 730자로 새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말에 이것이 출토가 되어서 공자묘에 잠깐 이관을 했다가 그 후에 지금 서암 비림에 보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존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씨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집자성교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글자가 아주 고르고 무리한 핵이 없고 서체가 특별히 초서도 드물고 해서도 드물어서 전체적으로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법과 장법이 비교적 무난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역대 서론가 중에서는 이 집자성교서와 흥복사 단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서품이 높으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볼 때는 흥복사 단비가 비교적 조금 집자를 고르게 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글자 그 낮자의 구조도 조금 더 편안한 감이 있어서 흥복사 단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흥복사 단비를 공부를 하면서 왕이지 글씨의 그 가장 대표적인 필적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내용은 다 알 수 없고 일반 자료들에 보면은 집자를 하는 사람이
대하라는 사람의 스님이 집자를 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 제일 상단 부분에 위에 깨지고 여기 보면은 대아가 집자를 왕이지 글씨를 집자했다는 내용이 제일 첫 줄에 나와요. 그래서 이 대아가 집자를 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때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대아라는 말은 스님 이름이 아니고 존칭어입니다. 높여 스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존칭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 집자를 한 사람의 이름이 안타깝게도 분실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집자를 한 사람이 이 대야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집자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왕이지 법첩 중에서 이 세 권은 다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지금 다 나와가 있는 것이라서 왕이지 글씨 학습에서는 이 세 개의 법첩을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섭렵을 하고 난 뒤에 좀 세부적인 글씨들은 초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왕이지 집자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집자비를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왕이지 집자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중급 상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대표적으로 왕이지 집자비가 이 세 개의 법초이 거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집자비가 상당히 일찍이 9세기 초부터 중국하고 한 1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집자비가 통일신라 때부터 왕이지 집자비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고려시대 때 한 2개 정도가 전해져 오고, 통일신라에 2개 정도가 내려오고, 고려시대 때도 2개가 전해지고, 조선시대까지 왕이지 집자비는 전반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가서는 우리나라 서가 중에서 김생의 글씨나 최치원의 글씨 이런 사람들의 필적을 가지고 집자비가 내려오고요. 특히 조선시대에 가서는 18세기에 가서는 집자비가 굉장히 성리학이 대두되면서 융성해져서 우리나라의 김생, 최치원, 특히 한호 글씨 이런 사람들의 글씨와 중국의 대표적인 서가 왕이지, 안진경, 그리고 역대 가장 대표적인 서가들의 집자비가 새겨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150여 개의 집자비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자비 중에서 법첩으로 나온 것도 한두 종이 있어서 차후에 왕이지 글씨를 익힌 다음에 우리나라의 집자비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을 하면서 법첩을 그때 가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왕이지의 흥복사 단비를 써내려가는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쓰시면 왕이지 글씨를 체득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실기상에 있어서 흥복사 단비를 난정서에 이어서 써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